골목을 속여 차익을 챙기는 업체들의 편법과 불법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품질 관리 강화와 계약 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자사고와 특목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려는 교육부 정책에 대해 상산고가 납득하기 어렵다며 자사고 지위는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김장철을 앞두고 중국산 젖새우를 원산지 표시 없이 비위생적으로 불법 유통시킨 일당이 또 붙잡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시군이나 공공기관 사업 대부분은 조달청을 통해 계약을 맺는데 전북에서만 한 해 5조 원이 넘는 사업이 발주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체들 상당수는 국산 대신 값싼 수입산을 들여오거나 생산 규정까지 어기는 편법을 동원해서 차익을 챙기고 있다 합니다. 조달 체계를 비웃는 제조업체들의 실태, 박연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익산 미륵사지 석탑. 탐방객 편의를 위해 깔아놓은 보행 매트가 알고 보니 값싼 수입산이었습니다. 왕국리 유적지나 장수가야 탐방로, 시내 공원 산책로 등 도내 곳곳에 깔린 매트 모두 마찬가지였습니다. 위반 내용은 하청생산 위반으로 해가지고 경고 조치를 하고. 고창 위정천에는 물의 흐름을 잡아주기 위한 스톤네트가 깔려 있습니다. 자치단체가 특정 업체의 입찰 경쟁을 피해주려고 쪼개기 발주를 하고 업체 역시 생산 규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 조사가 한창입니다. 이게 부당성 있게 수의계약을 한 것이냐, 공매를 한 것이냐,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그 혐의를 이제 수사 중이에요. 결론을 내야죠. 두 사례의 공통점은 조달청을 통해 구매가 이루어진 사업이라는 점인데 이처럼 조달청 발주 사업의 잡음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도내 시군과 공공기관이 조달 시스템을 통해 발주하는 사업은 한 해 5조 원 규모, 해마다 시장 규모는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도내 중소업체가 전국을 상대로 수주하는 사업도 4조 5천억 원에 이릅니다. 조달청 납품의 경우 중소제조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국내 공장에서 직접 생산하는 제품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체들은 수익을 늘리기 위해 값싼 수입산으로 대체하거나 다른 공장 제품을 사다 쓰는 편법과 탈법을 동원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세워나가는 건 국민 혈세입니다. 조달시장이 결코 작은 사장이 아닌데요. 조달청이 관리를 잘하셔야 저희가 정직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조달청과 지자체 모두 어쩔 수 없는 입장이라며 적발에는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일단은 저희가 이게 조달청이 올라왔다는 얘기는 이게 조달청을 믿고 가는 거잖아요. 원칙은 수의계약 검사를 해줘야 되는데. 조달청과 지자체 등이 서로 책임을 미루기보다 업체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전북만 해도 수조 원대에 이르는 공공사업 조달 체계의 허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 같은데요. 관련 대책에 대해 박수천 전북지방조달청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보행 매트의 경우에는 수입산이 국내산으로 둔갑해서 깔리고 있습니다. 네.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현재 그 원산지 위반에 대해서 저희가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데도 일부 업체들의 불공정 행위가 나날이 고도화되고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보행 매트의 경우에는 저희가 현재 계약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시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 결과에 따라서 적법한 조치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네. 이제 수요기관은 조달청 제품이라서 믿고 샀다. 그리고 조달청은 수요기관도 검수를 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런 입장인데요. 그렇다면 문제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저희가 그 직접 생산을 확인하기 위해서 서류 검토도 하고 그 공장 식사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업체들은 그 불공정 행위가 조달 납품 이행 과정에서 발생되기 때문에 네. 그 수요기관의 검사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수요기관과 그 역할이 있기 때문에 상호 협조가 현재 중요한 사항입니다. 네. 결국 지금은 정직한 업체들만 피해자가 되고 또 세금도 새어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걸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네, 적발 위주의 그 사후 조치본에는 그 인력과 조직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 교육과 홍보를 통해서 업계에 그 자정 노력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또 불공정 행위 적발 업체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해서 정직한 업체가 그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입니다. 네. 조달청의 종합 쇼핑몰 시스템의 제도 개선 방안이나 혹은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은 뭐가 있을까요?
그런데 현재 다수 공급자 계약 제도는 일정 자격만 충족이 되면 모든 계약이 가능해서 공공조달 시장 진입이 용이해집니다. 네. 다만 지금과 같은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취지에 맞지 않는 품목이라든지 일정 기간 거래가 없는 품목 등은 과감히 제외하고 구매 비도가 높은 품목 그리고 품질 점검 등을 강화해서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끝으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그 공공조달 시장에서 국내 제조 사업을 보호하고 공공조달물품의 신뢰성을 훼손되지 않도록 계약제도 개선 및 품질 관리 강화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육부의 자사고와 외고 일반고 전환 계획이 발표된 가운데 상산고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상산고 측은 교육 정책은 안정적인 운영으로 교육 수요자들의 신뢰를 얻어야 하는데도 고교 서열화 해소 명분을 내세워 자사고 해체를 또다시 시도하려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2025년 일반고 전환을 막기 위해 자사고 설립과 운영을 법제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전북 외고는 공립 형태로 지위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전북교육청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승환 교육감이 상산고 문제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오늘 김승환 교육감을 불러 상산고의 자사고 재지정 과정에서 불거진 발언의 사실 여부를 조사했지만 구체적인 조사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앞서 학부모들은 상산고 평가 기준이 타 시도보다 높고 의대 진학 발언도 허위였다며 김 교육감을 직권남용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으며 김 교육감은 당시 평가 기준은 판단 여지가 충분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학가에서 세입자들에게 사기를 친 혐의로 구속된 원룸 임대업자들이 법정에 넘겨집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임대사업자 46살 A씨와 처조카 31살 B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으며 범행을 도운 A씨의 남동생은 지명수배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6년부터 최근까지 익산 원광대 주변에서 원룸 임대사업을 하면서 허위 정보를 제공해 임차인 96명에게 전세보증금 39억 원을 받은 뒤 이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남원에서 발굴 작업이 마무리된 청계 고분이 전북에서 가장 큰 규모의 가야 봉분으로 확인됐습니다. 장수, 남원 지역에서 발굴 조사가 속도를 내며 가야사 연구가 탄력을 받고 있는데요. 잊고 있던 전북 가야의 실체가 하나씩 베일을 벗고 있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5세기 전반기에 축조된 남원 청계 고분군입니다. 너비 20m, 높이 5m로 지금까지 발견된 가야 봉분 가운데 전북에선 가장 큰 규모인데 당시 지역 지배층의 묘로 추정됩니다. 토기와 나무빛, 그릇 받침대 등 1600년 전 가야인들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다양한 유물들도 출토됐습니다. 발굴 조사가 이뤄지기 전엔 모두 흙으로 덮여있던 곳입니다. 땅을 파보니까 이렇게 관이 놓여져 있던 석실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지배층의 유물이 발견된 겁니다. 남원은 6개의 소국으로 이루어져 있던 가야 연맹의 주변부였던 지역. 그래서 봉분과 유물 곳곳에 백제나 일본, 영산강 토착 세력과 교류했던 흔적이 묻어납니다. 경상남도 지역의 가야, 경상북도 지역의 가야 세력과 관계 있는 유물이 많이 나옵니다. 지금은 오지지만 고대에서는 상당히 어떤 교통이 발달했던 지역이라는 걸 보여주고요. 30-40년 전까지만 해도 유적 주변에서 예비군 훈련이 이뤄질 만큼 관리가 소홀했던 게 현실. 당국의 무관심 속에 도굴 피해도 적지 않았습니다. 참호로도 쓰이고 예비군 훈련 장소로 쓰이고 했다고 마을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들었고 도굴의 시점이라고 하는 거는 일제강점기까지도 올라갈 수는 있겠다고 하는데 잊었던 가야 역사를 조명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에 힘입어 뒤늦게나마 도내에서도 가야사 연구가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전주시가 삼천변에 매립된 쓰레기를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시는 생태하천 조성을 위해 내년 3월까지 삼천 서곡교와 홍산교 사이에 매립된 6천여 톤의 폐기물을 수거하고 맹꽁이 서식공원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삼천 일대는 쓰레기 매립장이 확보되지 못한 1990년대 초반까지 임시 매립장으로 활용됐습니다. 김장철이 시작되는 이맘때면 젓갈이나 고춧가루의 원산지가 제대로 표시된 건지 걱정 많으시죠? 중국산 냉동 젖새우를 원산지 표시 없이 불법 유통해온 일당이 또 붙잡혔습니다. 김하연 기자입니다.
새벽 시간 군산 내항의 부둣가, 바닥에 젖새우를 담은 포대들이 깔려 있습니다. 한쪽에선 녹인 젖새우를 통에 담아 바닷물에 씻고 있는데 헹군물이 마치 흙탕물처럼 탁합니다. 수산물이나 농산물이나 식품 사람이 먹는 것은 흐르는 물에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새우가요? 근데 이게 너무 더럽네. 젖새우는 모두 중국에서 수입된 냉동새우. 업체 대표 A씨 등은 위생시설도 갖추지 않은 채 중국산 젖새우를 해동한 뒤 재포장해 원산지와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지 않고 되팔았습니다. 지금 이게 중국산 새우 맞죠? 네. 지금 이 표시가 하나도 없지 않아요. 지난 7월부터 유통된 양만 10여 톤. 대형마트 등의 품질 검사를 피해 농촌 지역에 주로 유통됐습니다. 김장철을 앞두고 젖새우 어획량 감소로 국산 새우값이 폭등하자 최대 10배에 이르는 시세 차익을 노리고 범행을 한 겁니다. 농촌 도시나 시골 도시에 나이 먹은 노인분들에게 판매한 것으로 보이고 김장철 식자재를 구입할 때 원산지가 없거나 라벨지가 없는 제품은 구입하지 않도록. 전라북도 민생사법경찰팀은 A씨를 식품위생법과 원산지 표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김치류와 고춧가루 등 김장재료의 비위생적 취급이나 불법 유통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아연입니다. 완주 주민들이 대기업의 돈사 재가동에 반대하는 상경집회를 이어갔습니다. 이지바이오 돼지농장 재가동에 반대하는 완주 주민 100여 명은 한 달 전 상경집회에 이어 오늘 또다시 서울 이지바이오 본사를 찾아 돈사 가동 계획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2012년 폐수 방류로 가동 중단된 돈사를 이지바이오가 매입한 뒤 재가동을 추진해 수질 오염과 악취가 우려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주의 한 사회적 기업에서 직원을 상대로 폭언과 갑질이 있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오늘 전주시청 주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빵 사업을 하는 모 사회적 기업인 대표가 직원들에게 수시로 폭언을 하고 노조를 설립하지 못하도록 막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업체는 노조가 경영에 간섭하려 시도한 게 문제였다며 부당한 대우는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연금의 수익 제고와 사회적 역할을 고민하는 국제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혁신도시 본사에서 그레고리 발리 엘링턴 매니지먼트 그룹 CIO 등 저명한 연기금 투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9 국민연금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국민연금 기금의 추가적인 수익 창출 방안과 자산 위험 관리, 최근 요구가 높아진 사회적 책임 투자 확대 방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전라북도의 신재생 에너지 홍보 전시회가 오늘부터 11일간 전주 오거리 문화광장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사업 등을 도민과 공유하고 관련 제품도 접할 수 있어 재생에너지 산업의 현 주소를 쉽게 이해하도록 꾸며졌습니다. 또 새만금 홍보관에서는 재생에너지 발전단지와 제조기업과 연구소가 들어설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대한 내용이 전시됩니다. 특정 감사를 거부한 일선 고등학교에 이례적으로 법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이 내려져 사퇴 추이가 주목됩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